네, 안녕하세요. 아저스키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밀고 있으니까 이제 매매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볼 때는 항상 지금 시장을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밀고 올라왔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얼마 전까지 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왔었죠. 그에 비해서 코스피 종목들은 딱히 어떤 주도 성향을 갖지 못했었어요. 그냥 호가만 올려서 가격이 올라간 정도였고. 그런데 이제 12월 들어서부터 이제 바이오주가 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이 힘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코스피 200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자, 그럼 코스피 200인데 여기서 중요한 종목들이 그럼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도 먼저 보면은 현재 이제 장 마감까지 보기는 해야 돼요. 장 마감까지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될 것인지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장 중이잖아요. 장 중인데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가 11선조차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고 단순 보합과 조정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이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 장 후반에는 여기가 밀리고 깰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단기적인 박스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렸다고 해서 뭐 심하게 겁을 먹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연속적으로 큰 폭 하락이 되려고 하면 그때는 그 악재가 동반을 해야만 합니다. 악재. 얼마 전에 김정은 리스크가 있었죠. 북한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잠깐 조정으로 돌아섰는데 그러한 악재가 동반이 되어야만 연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쪽 악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말만 그렇게 좀 압박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항상 그래왔고, 그래서 그건 실제적인 악재가 되진 못하고요. 증시에 악재를 줄 만한 요소는 큰 요소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입니다. 미국 악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외에 중국이나 유럽 쪽이 악재를 동반해야 우리나라 증시가 연속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외교적인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은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섣불리 뭐 무너진다라고 막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뭐 정확한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현대차도 봐야겠죠. 그러면 잠깐 수급주는 이따가 얘기하고, 현대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시장을 끌어서 올렸지만 지금 현대차, 뭐 LG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강력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 현대차도 같이 보자고 한다면 현재 조정이 연속적으로 1, 2, 3, 4, 4연속 음봉을 맞고 있어요. 4연속 음봉을 맞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단기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11선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봐야 될 게 뭐냐면 아직 얘조차도 이 현대차조차도 11선을 밟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시장이 매우 과열된 상태로 올라와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는 맞다라는 거죠. 만약에 11선을 깨고 21선까지 가면은 추세가 죽어버려요. 차트 모양 자체가 상승 추세잖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탈돼 버리는 한 번의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 큰 돈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탈이 돼 버리면. 근데 아직 이탈 단계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과열된 증시가 중간값으로 돌아오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열된 증시가 중간값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모멘텀이 죽지가 않으면 전고점은 무난하게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다만 여기서 꼬리가 길죠. 삼성 아니 현대 꼬리가 길죠. 이 꼬리를 뚫기 위한 압박, 뚫기 위한 도전, 이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도전 가운데 있는 거고, 아직은 이 단계를 다 뚫으려면 한 달 정도는 더 여유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뚫으려고 하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만약에 얘가 지금 당장 뚫어버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아니고 좀 무난하게 뚫으면 웬만해서는 이 증시 모멘텀이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종가까지 보긴 해야 돼요. 시장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막 밀어버린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압박이 더 심해지죠. 압박이 심해져서 그때부터는 또 반대예요. 올라갔을 때 전개가 빨라지면 내려갔을 때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전개가 또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빨라질 때는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기 좀 부담이 되고 확실하게 빌릴 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걸 논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은 급등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카스 이게 일본 불매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요? 뭐 대치 중이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참고로 일본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 따라가는 종목은 이 금방 죽는 성향이 있어요. 이제 외교라는 건 이 금방 또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했다가 순식간에 재료가 소멸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말고 이제 녹십자 홀딩스 우리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여기 조정을 좀 큰 폭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오려는 도전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이 문제예요, 사실은. 셀트리온이 시장을 주도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제약을 이야기했었죠. 이 친구의 상승 추세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때가 여기 이제 이 가격을 밟고 슈팅이 나왔다가 이제 꼬리를 달았죠. 상투에서 꼬리 다는 게 제일 안 좋죠. 이제 여기도 꼬리 달았고 제일 안 좋은 신호입니다. 상투권에서 꼬리 다는 게 제일 안 좋은데 증시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최근 반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증시가 통상 10배가 오르면 뭐 말도 안 되는 수치기도 하지만 10배가 오르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제 나가는 타이밍이 된 게 냉정하게 보면 맞습니다. 10배 이상 오르는 주식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시장이 특수하긴 하지만 이제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또 백신이 접종이 시작된 상황부터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를 계속 갖고 있는 건 리스크가 좀 커요. 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이제 3월부터는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날이 다시 따뜻해지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서 다시 이제 바이러스가 수그러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백신 운반, 녹십자가 운반 거죠. 피 보관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운반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유효하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재료 자체가 이제 1년 내내 거의 1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수그러드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비중을 들면 재료 자체도 그렇고 차트들도 이미 다 망가뜨려 버렸고 이게 망가진 거거든요. 차트가 망가져서 물린 사람만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들고 가기에는 결단이. 그래도 중간중간 이제 제약주라는 게 이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리는 그런 여력들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 때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대웅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대웅이 어제 눈에 띄더라고요. 자, 대웅 차트 이게 지금 수렴 단계입니다.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참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삼각 수렴 단계거든요. 이 삼각 수렴에서는 어떤 일이 보통 일어나냐면 이제 위로든 아래든 강한 투매가 일어나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그 투매가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위로 가면은 우리가 정말 7만 원이나 또는 이제 8만 원 선에서 끊어야겠죠. 네, 강한 저항이니까. 강한 저항이라서 끊어야겠고 만약에 밑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 44,0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 거래도 줄어든 상태라서 방향만 정하면 쉽게 기울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웅이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예민하게 대응이 아니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엔투텍도
이제 공부 차원으로 한번 볼게요. 엔투텍. 엔투텍 맞나요? 네, 맞는 거 같네요. 엔투텍.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정말 이거 마지막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어요. 이거 다시 안 올 상승이 될 수 있다. 요거 그때 왕별님하고 같이 했을 때 왕별님이 물리셨잖아요. 이거를 그 고점에서 여기서 물렸단 말이죠. 그래서 장중에 저랑 같이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꼬리 밀고 올려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못 가요. 꼬리 때문에 꼬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때 꼭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때 만약 매도 안 했으면 그때 매도하면서 다시 못 올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 뒤로 다시 진짜 못 올 자리가 되긴 했습니다. 이게 차트는 항상 이 가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싸리 처음부터 초기 대응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급등주를 매매하고자 결정했다고 한다면 매매 결정과 동시에 대응에 대한 결정도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됩니다. 어물쩡거리다가 작살나는 거 한순간이죠. 어물쩡거리다가 다 경험해 보셔서 이미 아실 거지만 이 어물쩡거리다가 매매하다가 이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늘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만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박셀바이오는 신규 상장한 뒤로부터 주구장창 계속 오르기만 했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것이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얘는 바이오다 보니까 어떤 그 바이오 테마에 힘입어서 오르긴 했는데 셀트리온이 같이 죽으면서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차트가 죽으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기운다라는 걸 감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격도를 봤을 때 지금 5일선과 완전 거리를 두고 붕 뛰어버렸죠. 그러면 이 정도 하락은 사실 양반이에요. 양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하락하면은 통상 하한가가 한번 나옵니다. 하한가. 이게 한번 나와요. 통상적으로. 근데 얘는 하한가보다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밀려버리고 그 다음 여기서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반에 좀 속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양호한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한번 털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에게 있었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밀었죠. 여기서부터는 좋은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밀렸어요. 올랐어요. 그죠?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여기서 시작하고 올랐다가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물립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도 물렸고 여기서도 물렸고.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뚫기가 쉽지 않아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라인을. 이해되시죠? 이 라인을 뚫기 힘든 상황. 그래서 지금 꼬리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을 못 뚫어갖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여기가 문제거든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 녀석을 뚫어주면은 그 위로 한 번 더 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친구죠. 299700 이 녀석이죠. 저 녀석을 이제 어떻게 뚫어줄 거냐. 그럼 지금부터 얘가 뚫으려면 몇 프로로 가야 합니까? 이것도 다 계산해야 돼요. 지금부터 쟤를 뚫으려고 가려면 50% 상승을 해야 됩니다. 50% 상승. 이 비싼 주식을 호가도 지금 거의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이 비싼 주식을 50%로 땡겨서 올려버려야 돼요. 한 방에. 그러려면 단번에 50%가 오르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되거나 세력들이 강하게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보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25만원 위로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꼬리를 단다. 만약에 올라왔는데 올라가다 또 꼬리를 단다. 그러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고 25만원 부근을 가려다가 여기서 음봉을 또 세게 맞는다. 만약에 음봉을 크게 맞아서 다시 멀어진다.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멀어진 거예요. 다시 이렇게 와서 이 자리로 또 온 겁니다. 그러면 또 매물이 쌓이면서 50%를 올려야 전고까지 가는 거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갈수록. 그래서 이러한 급등주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어떤 결단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